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문정인 특보 귀국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엄청난 화제 또는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문 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SNS에 특보 한 분이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정인 특보 공개 디스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요즘에 좀 작심한 듯이 공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자주 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퇴임한 직후에도 몇 차례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해명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반박의 어떤 글들이 주로 올라왔고요. 나의 억울함.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건 정치적 성격을 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직접 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특보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날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에서 열린 퇴임 감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고 65년이 지나 제가 63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거침없이 건국절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발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게요. 이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SNS 글 그리고 퇴임 감사회에서 한 발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정치성을 띤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문정인 특보 얘기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보니까 황교안 총리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맞아요. 문정인 교수를 공개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만합니까? 네. 퇴임한 총리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하긴 그래요. 이거는 외국의 사례도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네.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직전 총리는요. 다음 정부를 비판하는 걸 자제하는 게 원래 도의상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황 전 총리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교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뭔가 좀 맞지 않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올 법하네요. 네. 황교안 총리가 원래 또 자기 의견 막 내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공직에 있을 때도.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까? 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침 또 리얼미터가 차기 서울시장 지지율 조사를 했거든요.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가 황교안? 네. 자유한국당 후보 내에서는 후보 적합도 1위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의 SNS 정치 재개는 보수 후보의 보수 진영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국가 지도자감이다 이런 거를 부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황 총리가 좀 억울하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문제는 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사드 기습 배치의 가장 큰 책임자가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사드 보고 누락 사건까지 겹치면서 더 시선이 곱지 않아졌는데요.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당신들이야. 한미동맹을 내팽개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SNS 글 보면 외교 안보에는 실험이 없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된다. 모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언행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모두의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두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 차원에서 내가 사드 배치했던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사드 배치 책임론에서 비껴나는 건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긋고 있다.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과연 이 논리가 맞을까요? 외교에 실패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가시켜온 전 정부 책임, 그 책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반박도 있습니다. 결국 황 전 총리는 자기 방어를 넘어서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정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한 황교안 전 총리.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런데 국정농단 책임은? 입니다. 책임은? 이거 뭐예요, 이건?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비켜간 인물이 누굴까? 바로 황교안 전 총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권한대행 한번 거치니까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황 전 총리는 마치 자기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대단한 유공자? 앞으로 구할 어떤 지도자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왜 그런 생각이 생각을 드는데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글이나 퇴임 감사 예배를 보면 예배 때 한 발언을 보면은 진보 보수 갈등을 조정하는 내용들을 막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수 프레임으로 내 지지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예를 거예요. 들면 건국적 논란이 될 걸 알면서 발언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그거 왜 일부러 프레임 짜고 있다. 모르겠어요.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건국절 문제가 제일 시끄러웠던 얘기였는데. 맞아요. 예.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정농단 책임자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이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 문정인 특보 얘기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GH입니다. 외교특보의 발언이 뭐가 문제인 거야, 그게? 모르죠, 나는. 아니, 논란이 될 만한가, 그게? 논란이 안 될만 해도 되게 만드는 게 그게 또 우리 당의 특기니까. 그게 또 우리 언론의 매력이고. 그러니까 논란 만들기.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간 얘기잖아. 동결하면 딱 하면 우리 지금 지상 그 미국이나 우리나 거의 뭐 과제가 그건데 해결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그것도 축소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다 정도 얘기했다고 실제로 미국하고. 응? 이제 근데 동결했는데 우리는 훈련을 막 더 강화해. 그래 그게 더 웃긴 거지 그게.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 사실 전제를 깔고 들어간 이 문 특보의 얘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 학자적인 견해고. 물론 이제 그 얘기가 타이밍상 이제 뭐 좋냐 안 좋냐 그런 의견 차이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원래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장관이나 특사, 특보의 얘기랑 그 나라 프레지던트의 얘기랑 다른 경우 많던데. 그렇지 그렇게 많이 하지 기술적이지. 누군가 먼저 센 발언 한번 탁 던져가지고 찔러보고 곧바로 이제 정부가 그 정부 입장 아닙니다 하면서 서로 그 속된 말로 간을 보는 거 아니야. 그게 스케일이지 또. 스킬. 스케일이 크게 가시네 점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갈까? 그게 스킬이죠 또. 스킬이지 그래. 고난도 외교의 스킬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논란으로 몰아가. 좋지요. 좋아. 논란이 돼 줘야 우리도 살고. 그러니까 너 요즘 나한테 관심 없다. 트럼프 씨가 경로했다. 그것도 재밌지 않아요? 경로. 완전 재밌었어. 경로한 거 누가 봤을까? 너무 궁금해. 누가 봤을까? 경로한 게 우리나라에선 탑 뉴스던데. 미국 언론 찾아봐 안 보여 그런 얘기. 사람들이 막 찾아보더라고. 경로했다가 안 나와. 있었는데 감춰놨나? 논란이 된다는 문특보 발언도 미국에서는 사실상 고요해. 없어. 외신 뭐 그런 거 없어. 찾아주면 연락 줘. 진짜 이거는 팩트니까. 미국에서는 별 논란이 없잖아. 근데 우린 있어. 우리만 있어. 우린 논란 부자. 좋다. 그 논란 부자 좋다. 논란 만들기에 재벌들. 그만해. 예. 사실 저 사드 때문에 이 동맹이 깨져서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그게 어디 뭐 동맹이냐. 동맹이라 하면 훨씬 그보다 어떤 상위 어떤 그런 개념에 더 좀 단단한 그런 의미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런 취지 얘기 정도야 뭐 외교적으로 크게 논란될 만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건 입장이 다를 순 있지요. 겸손하게 숙이고 들어가는 쪽을 선호하는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오케이, 그걸 이해해. 그럴 수 있어. 그거 다를 수 있어. 그거 이해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드가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트럼프 씨가 경로한 게 아이고 경로하셨으면 어떡하나 바들바들. 근데 경로하긴 했대? 누가 봤대? 그 날아가는 새가 봤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새? 뭐 기러기? 기레기가 봤을 수도 있고. 야, 잘 친다. 예, 경로한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떤 뭐랄까 그 우주적인 교감과 그 교신을 또 통해서. 여전히 그건 여전히 그렇게 얘기하시네. 예? 아니면 저 남의 나라 VIP 심기가 어떤지 기가하게 맞추는 심기 전문 어떤 주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 보내준 어떤 정보다. 그러니까. 체크해가지고. 예. 그리고 나 솔직히 저 궁금해.
트럼프 씨가 과연 이 사드 우리나라 뭐 관심이나 있을까 지금? 내가 볼 땐 딱히. 나도 내가 볼 때도 지금 그 사람은 그분한테 주어지고 맡겨진 일이 엄청나게 많은 판에. 근데 내 얘기는 이제 주로 그 개인사 얘기야. 개인사 지금 본인 지금 하루 그 잠이 잘 안 올 거야. 그리고 설사 경로했다 쳐. 응. 그래서. 에이 세게도 못 나가면서 왜 그래 또? 아니 나는 이제 세게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가 이제 내가. 상태 안 좋지 뭘 세게 나가. 나도 못 나가. 우린 센 사람 만나잖아? 겸손해. 바로 카트 운전만 이렇게 해드리면서 막 뿌듯해하고 그래 나는. 그런 거 해 나는. 그래서 우린 또 이제 그런 우리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자존심, 자긍심 챙기면서 덜 겸손하게 더 당당하게 펼치는 스타일들을 보면은 이 걱정 바들바들 아주 호들갑을 떠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논란이 되고 흠집을 내줘야 우리가 살잖아. 참 애들 쓰십니다. 아무튼 알아서 잘들 시끄럽게 만들고 있으니까 우린 이쯤에서 들어가시자고요. 그럽시다. 갑시다. 배고프네. 예. 문 열어드릴게요. 예, 고마워. 아유, 예, 들어왔네.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자한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그 막말 쏟은 거 들었죠? 아이고, 난 그냥 반 나술했는 줄 알았어. 세더라고 막말. 와. 사과는 했다며요. 그 사과 근데 웃겨. 자기는 VIP를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었대. 정확히 지칭했더만 뭘 성함까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 용기도 아니고 모냥 빠지고 고발당하고 변명은 구리고 자기가 한 말 자기 책임도 못 지고. 어? 그래서 막말도 정도가 있어야지. 정도를 넘어서서 야 이거 좀 어디 아픈가? 이런 걱정까지 되는 분도 있어. 누구요? 이철우. 아, 이제 한 달 된 정부 80%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향해서 이 오래 못 갈 것 같대. 아이고 많이 아프신가 보다. 그죠? 약 드려야 되나? 처방 잘해주는데 내가 아는데. 처방은 아마 국민들이. 그렇지. 이 국민들이 내려주시는 처방이 제일 잘 듣긴 하니까. 한 달 만에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봤잖아요. 참여정부 때. 그래. 그때랑 또 엄청 비슷하게 돌아가. 아니 뭐 반쯤 실성한 것 같은 언론들 하며 뭐. 응? 근데 그런 막말도 세트 플레이라면서요. 또 있다며요. 홍준표? 예상은 했어. 근데 우리 사랑스러운 영감탱이. 저기요. 왜 친근한 거라며? 그게 친근의 상징이라며? 난 정말 진짜 사랑스러워서 한 거야. 응? 영감탱이. 그래, 그분 개그감은 또 친근하긴 하지요. 그분도 아무튼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제 한 달 된 정부를 향해서 오래 못 갈 것 같다. 주사파 정권이다. 난 배곡 주사파. 난 마늘 주사파. 난 신데렐라 주사파. 그래. 참 그립다 그 시절. 우리 홍전 후보도 같은 저기야 주사파야. 응? 술주자 주사파. 주사를 그렇게. 가끔 보면은 술자리에서 저는 맨정신인데도 술 먹은 것처럼 놀아요. 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연습했나봐. 여성 최초 아니야? 연습했으면 안 더듬었겠지. 여성 최초지 이게 지금. 나는 이 홍전 후보를 볼 때도. 아니 비슷해. 그래요. 한번 다시 해봐. 한번. 저는 맨정신인데도 술 먹은 것처럼 놀아요. 야, 내 걸 가져갔네. 근데 그 사람 맨정신 맞아. 근데 여러 번 확인했어. 맨정신이야. 아이고, 근데도 그 정도면. 솔직히 우리 쪽에서 이렇게 마구 쏟아지는 이런 저질 발언들이 잘 생각해봐라.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더 망하지. 더 망해. 어제 어떤 뉴스 앵커는 보다 너무 심하니까 그래 얘기하더라고.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나라 망쳐뿐 거를 세상 모두가 다 아는데 지금 와서 이딴 식으로 막말에 쏟아낸다. 자유 막말 땅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코멘터리를. 응? 솔직히 우리 쪽 식구들인데 내가 봐도 너무 막 던져. 너무 던져. 디테일도 없이 던져. 디테일을 잃었어. 예전에 그래도 우리가 브레인들도 있었고 좀 어떤 꼼꼼함, 치밀함, 어떤 작전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는 뭐 훌러덩불러덩이야. 진짜 주정하는 것 같아. 뭐 전봇대 막 머리 박으면서. 아이고. 응? 상식적으로 지금 나오는 그 정도의 막말들을 이 국민들이 참고 들으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관용을 베풀 필요 없이 호된 처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곧 내려주시겠지 국민들이. 처방. 오래 못 가는 게 누구들일지. 응? 오늘 얘긴 갈 만큼 갔으니까. 많이 갔어 아까. 예, 이제 그만 들어가시고 난 이제 밥 먹을게요. 들어가세요.
예,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문제는 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사드 기습 배치의 가장 큰 책임자가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사드 보고 누락 사건까지 겹치면서 더 시선이 곱지 않아졌는데요.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당신들이야. 한미동맹을 내팽개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SNS 글 보면 외교 안보에는 실험이 없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된다. 모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언행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모두의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두 조심해야 된다. 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문정인 특보 귀국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엄청난 화제 또는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문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SNS에 특보 한 분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정인 특보 공개 디스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요즘에 좀 작심한 듯이 공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자주 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퇴임한 직후에도 몇 차례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해명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이구동성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올 법하네요. 네. 황교안 총리가 원래 또 자기 의견 막 내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공직에 있을 때도.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까? 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침 또 리얼미터가 차기 서울시장 지지율 조사를 했거든요.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가 황교안? 네. 자유한국당 후보 내에서는 후보 적합도 1위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의 SNS 정치 재개는 보수 진영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국가 지도자감이다. 이런 거를 부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황 총리가 좀 억울하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문정인 교수를 공개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만합니까? 네. 퇴임한 총리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하긴 그래요. 이거는 외국의 사례도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직전 총리는요. 다음 정부를 비판하는 걸 자제하는 게 원래 도의상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황 전 총리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교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뭔가 좀 맞지 않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가에서는 반박의 어떤 글들이 주로 올라왔고요. 나의 억울함.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건 정치적 성격을 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직접 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특보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날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에서 열린 퇴임 감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고 65년이 지나 제가 63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거침없이 건국절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발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SNS 글 그리고 퇴임 감사회에서 한 발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정치성을 띤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문정인 특보 얘기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보니까 황교안 총리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